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린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인데 제가 김혜지 선수, 반효진 이 사격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것을 소개함과 동시에 자기 신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나보다 못해. 이 세상의 짱은 나야. 이런 인터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기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요거는요. 그냥 경쟁심에 휘둘리는 사람은 도달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릿에 의한 인생관을 먼저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키워갈 때 deliberate practice, 그러니까 의식적 훈련이라는 용어죠. 이것에 의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익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실행하면서 성취 경험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그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완전한 자기 신뢰라는 세계입니다. 이걸 또 다른 용어로 얘기하자면 디태치먼트의 세계라고 하는데, 왜? 우리 인터뷰할 때 무심함 같은 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셨죠? 이게 이제 디태치먼트의 상태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완전한 자기 신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권총 김혜지 선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점이 나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나보다 다 못 쏴.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결국은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좀 초연한 무심함 같은 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자기 신뢰의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공기소총은 또 반효진 선수였잖아요. 나도 부족해. 그렇지만 남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 세상의 짱은 나야.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죠.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심함의 경지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냥 말로만 뱉은 소리가 아니라는 게 인터뷰의 표정 등등을 통해서 저는 확 느껴졌어요. 세상의 짱은 나야 라는 이런 자기 신뢰는 결국은 디태치먼트의 상태에서 오는 그런 신뢰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사격을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호흡을 잘 조절하고 멈출 줄 알아야겠죠. 심장이나 우리의 편도체 이게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사격을 하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우리의 일상 삶에서의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가 집중하고 열중해서 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포인트를 팍 찍고 거기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도 전략적으로 하고 일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이 두 선수가 사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 그 핵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디태치먼트의 그릿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강한 멘탈, 우리 자신감 모두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디태치먼트의 상태를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태치라는 거는 거리를 이렇게 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편안하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무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심함은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할 때나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는 힘 빼기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몰입을 하면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 무지하게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어. 사람의 옆에 지나가도 무심함으로 그는 응답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몰입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사실 츤데레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평상시에는 몰입을 하지만 또 자기가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진 것처럼 말로 표정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사랑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두는 결국은 일, 운동, 공부 이 모든 세계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가능해지려면요, 목적에 완전히 충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고 있어. 그러면 노래 그 자체 거기에 완전히 충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 자신이 보이던가요?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 못하고 있어 이런 거 느껴지던가요? 아니에요. 목적을 향한 행위에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타인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디태치먼트의 상태인 거예요. 자,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당연히 기술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요, 안젤라 더커스의 그릿에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그릿이라는 것은 아주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열정인데 그것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끈기 있게 하는 상태를 그릿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 그릿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릿의 단계는 어태치먼트의 단계하고 일치하죠.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젤라 다커스가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을까요? 기술이요. 기술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체르니의 40 이상을 충분히 미치게 지겨울 정도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쇼팽도 치고 또 자신이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의 반주도 펼친 음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술 단계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 단계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에 집중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무심한 경지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성과가 와요. 성과가 오는 걸 반복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강한 멘탈도 형성이 되고 자신감에도 도달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메달리스트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술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강력한 훈련을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 그 정도의 강력한 기술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것의 목적성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일치해서 미친 듯이 그것을 하는 그런 집중력을 몇 번이나 발휘했을까요? 또 그것의 반복에 의해서 무심한 경제, 디태치먼트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에서 조금씩 성취한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했을까요?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성격적으로 멘탈이 너무 약해. 나는 DNA가 자신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잘 하려면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낸 거예요. 자, 마인드박스가 제가 16개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경쟁하고 그릿이라는 게 16개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경쟁에 대해서 나는 타인과 막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겨야지 이런 경쟁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경쟁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보여.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마인드박스에서 소개한 것은 그의 수준을 나의 내면 목표화 하세요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인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높은 수준은 나의 내면 목표화가 돼서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동경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경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 포인트입니다. 또 다양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해온 과정은 다양한 평가 기준이 듣지 않는 그런 경험만 해왔어요. 시험 보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평가 기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서 그것을 자신의 마인드박스로 갖고 있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스스로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용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 그리고 자기의 특성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경쟁과 관련된 핵심적인 나의 생각의 틀이야. 이것을 정립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릿과 관련해서는 이건 안젤라 다커스 책에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정리를 하시면 그게 하나의 마인드박스가 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은 기술 단계를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인드박스의 핵심 요소로 두게 될 거고요. 그 기술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deliberate practice. 핵심 포인트가 뭔지 펜싱을 하는데 칼이 먼저 나가는지 발이 먼저 나가는지 아니면 동시에 나가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작이 키가 되는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그 포인트가 달성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을 deliberate pract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deliberate practice를 통해서 기술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나의 그릿에 대한 생각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야. 이렇게 해놓으시고 걔를 반복해서 성취의 경험을 하시고 성취의 경험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즐거움이 느껴지면 그것에 의해서 열정적 끈기가 오는 것이군 하는 그릿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동경하는 바, 목표라는 거는 그냥 거기로 올라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동경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술 연마를 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그릿의 1단계겠죠. 그 다음에 그릿을 실제로 경험해요. 그러면 타인의 성과가 내가 그릿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과가 보일 때가 있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면화해서 자기 목표화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 지속하면서 그릿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디태치먼트의 단계가 돼서 나는 무심함의 츤데레로서 아주 전문 영역에서 능력이 군계일하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군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리를 위해서 제가 마인드박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는 제안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인드박스라는 건 결국은 나만의 생각의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경험과 생각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것이 이제 몸속으로 쑥 들어와서 자기 생각으로 형성이 되죠. 책을 읽어도 쑥 들어와서 자기 생각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생각의 세계는 바다처럼 큰 잠재성을 의미합니다. 액체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액체 상태로 무정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실은 융합의 가능성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책을 읽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말을 들은 거, 말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융합됨으로써 우리의 잠재성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잠재성으로만 있어서는 현재로 표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액체 상태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하라고 강조할까요? 네,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해서 부정형의 것을 언어라는 정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를 고체로 만드는 출발이 메모다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하죠. 메모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이제 조금 종합해서 엑기스 컨텐츠를 정리하는 거, 이걸 제가 기록이라고 칭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캔 대학 같은 데서는 강의를 들을 때는 메모를 하시라고 하고, 메모한 걸 다시 보고 분석해서 자기 생각으로 정리한 건 제가 독서 카드에 쓰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 메모, 기록의 프로세스예요. 요 다음이 요번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인드박스라는 책에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얘를 이제는 박스 친 더 간단한 기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유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의 기준 같은 틀로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박스로 16개의 박스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한 거예요. 16개 다 하실 필요 없죠. 필요하면 9개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12개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생각의 틀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확신에 찰 수 있고요. 그래서 퍽 실행할 수 있게 되고, 퍽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은 기술 단계를 다시 거치셔야 되고, 또 몰입해서 그것을 행위함으로써 몰입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얻어내고, 그런 것들이 점차 쌓여서 자기 신뢰라는 세계로 단단하게 구축되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인드박스를 잘 정리하면 이제 인생관이라는 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인생관을 정립하세요. 귀에 들어옵니까? 뜻은 알겠지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록학을 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권하는 것이 분류의 지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인드박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생관을 정립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분류의 지혜를 실행해 보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쟁이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소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잠재성이라든지 또는 그 내면에 있는 욕망, 또 꿈과 돈,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려고 생각하면 인생관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 이게 엄청 중요하죠. 물리적인 시간에 휘둘면서 사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관적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박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죠. 아까 나왔던 그릿, 이런 것도 하나의 박스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일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의 틀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성, 또 진리와 명분, 이거 정리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진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객관과 주관, 자꾸 그것이 객관이라고 세상에 얘기하는 것을 그냥 휘둘리게 돼요. 사실 주관이 객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의 틀로 정리하시라고 제가 마인드박스를 강조하는 것이죠. 다양성, 가족, 이타성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이제 이런 분류를 통해서 이런 소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박스 친 간단한 기록으로 정리해보는 행위, 이게 마인드박스로 인생관을 형성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하기를 권하는데요. 한 3사람이나 5사람 모여서 같이 하시면은 마인드박스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를 여러 개 했으면 기록, 그 다음에 기록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을 조금 다시 보기도 하고 하면서 박스 친 그 서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관, 나의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 이게 마인드박스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행위를 통해서 꼭 인생관을 완성한 상태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좀 더 나가서 이 목표를 다시 분류하고 세분화하면 작은 목표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돼 있죠. 그 다음이 뭘까요? 우리가 사격 선수들 오늘 인터뷰 얘기한 것처럼 사격 선수들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deliberate practic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단계에 도달하셔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몰입 가능한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디태치먼트의 상태로 도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신뢰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타성의 기쁨까지 인생관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인생 최고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뭔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무심한 듯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츤데레로서 의미 있는 행위를 잘하고 또 자신이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꿈의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기의 생각의 틀,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소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인생관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제 책이 여러분들께 그런 인생관을 정리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